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저번 강의에서 아마 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런츠의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그 교육과정상에는 제목이 말 그대로 로런츠의 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풀어 설명하죠.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 근데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을 우리가 로런츠가 발견했기 때문에 로런츠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기억나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물론 여기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뭐 얘까지는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입체적으로 자 왼쪽에 N극이 있습니다. 잘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N극이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S극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 없지만 자기장 다시 자기 홀극만 따로 그냥 끊어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살짝 끊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도선의 길이가 L이고,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그리겠습니다. 길이가 L인 이렇게 수식까지 다 한번 해볼까? 복습하는 겸 해갖고 길이가 L인 도선이 자기장 내에 속해 있는 도선의 길이가 L이라는 소리죠. 전체는 무한대극입니다. 자, 요때 지금 N극에서 나와서 S극이라는 이렇게 자기장 속에 도선의 길이가 L인 도선이 놓여져 있고, 요때 전류가 흘러왔었죠? 자, 전류는 편의상 이렇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요쪽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류 I가 흘러가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 이거였죠? 그래서 자전력 또는 FBI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전류는 칠판 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아래쪽으로 받죠. 자, 그래서 이 도선은 이쪽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전자기력 F를 받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죠. 그런데 좀 세분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도 배우는 그 내용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는 이 도선 내부에는 전자가 있죠. 그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전자가 이쪽으로 속도 V로 어떠한 시간 T초 동안에 저 끝에 있던 전자가 자기장 영역의 맨 끝에 있던 전자가 시간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이만큼 여기 있던 전자가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T초라는 시간 동안에 L만큼을 지나서 완전 반대편까지 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해석하게 되죠. 일단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식은 뭐였냐면은 BIL의 사인 세타였죠. 근데 이제 사인 세타, 여기서의 세타 각도는 자기장하고 전류 사이의 각도인데 자기장은 이렇게 오고 있고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인 세타를 지웠는데 일단 일반식을 유도해야 되니까 남겨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해석하죠. 자기장이 있는데 전자가 칠판 쪽에서 여러분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힘을 아래로 받겠죠. 결국에 뭐냐면 로런츠의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확장판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문제는 플러스 입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입자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니까 전류의 방향으로 얘를 표현한다면 하면 되지만 중지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플러스 입자가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막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즉 로런츠의 힘을 찾을 때 여러분은 항상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게 되는데 이 검지하고 엄지는 상관이 없지만 중지를 할 때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전자면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지를 설정하셔야 되고 양전하면은 양전하고 운동하는 방향 그대로 전류 방향이니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미 문제풀이 강의는 다 찍어놨으니까 이 강의를 듣자마자 로런츠의 힘이라는 기출문제풀이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방향은 법칙으로 왼손 법칙으로 확장을 시켰으니까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선생님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다 되는데 굳이 식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하는데 확장판이라고 그랬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도선으로 하는 거지만 도선 속에 들어있는 전자로 지금 확장시켰지만 우리가 양전화, 음전화, 그죠? 양전화는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뭐 예를 들어서 원자핵을 자기장 내에
입사시키면은 원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구심력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 구심력이 바로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원자핵이 대전돼 있는 그 입자가 받는 힘, 로런츠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 뭐 오늘 뭐 지구과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입자가 섞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자, 재밌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오, 오늘 강의에 제목을 안 썼네. 잘 보이게 이렇게 크게 쓰겠습니다. 위에 보이죠? 로런츠 힘입니다. 로런츠 힘.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로런츠 힘. 그래서 로렌츠라고 읽어지겠죠? 근데 로런츠라고 개칭이 됐고 자 그럼 여기서 로런츠의 힘만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빨간색에서 또 계속 내려올 테니까 보세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F는 BIL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인데 자 여기서 자기장 B는 그냥 뭐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전류를 보면은 전류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총 전하량 그 식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 고1 때 배웠던 기본 내용이죠. 어떠한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한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에 전자가 2개 지나가면 2A라고 한다면 전자가 4개 지나가면 4A라는 소리죠. 단위 시간당 흘러간 총 전하량 즉 타임분의 Q quantity of charge의 약자입니다. 총 전하량이라는 소리죠. 퀄리티 하면 질이고 퀀티티 하면은 양이죠. 그래서 전류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총 전하량 이걸로 유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이름 뭐 세븐도 나오고 이래저래 많은데 전교육 과정이니까 일단은 뭐 그냥 제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은 전류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총 전하량 Q고 그 다음에 길이 L도 바꿀 수 있죠. 여기는 길이 L은 여기죠 길이는 자 전자가 실제로 도전 속에서 운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이 요걸 또 유도하실 건데 전자기학에서 전자가 실제로 도전 속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평균 속도로 보통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즉 쉽게 보면 뭐냐면 전자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평균 속도로 해석하면은 얘가 만약에 전자가 이동하는 평균 속도였다면 어떠한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L이면은 L은 그죠? 평균 속도는 우리가 등속으로 보겠다는 소리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즉 VT가 바로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L 대신에 VT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T하고 T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한꺼번에 결론을 내면 로런츠 힘 F는 BQV 그 다음에 사인 세타죠. 물론 여기서의 세타는 바로 대전된 입자가 지나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사이의 각도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로런츠의 힘으로 변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BQV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확한 식은 대학교 가시면 배우겠지만 다음처럼 Q 그 다음에 V 전자의 운동 속도인 V 그 다음 크로스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대학교 가시면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냐면 손가락이 항상 3개가 수식이죠. 이렇게 찾아내는 걸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크로스고 여기 있는 건 곱하기가 아닙니다. Q하고 B는 곱하기 그냥 점이죠. 그냥 대수학적인 곱하기입니다. 근데 여기 크로스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외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Q, V 크로스 B하고 Q, B가 먼저 와서 B 크로스 V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외적이라는 걸 배우시고 나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이걸 지금 필요도 없는데 왜 썼냐? 대학교 가셨을 때 V하고 B하고 방향이 바뀌면은 이 F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를 지금 잠깐 먼저 봐두시라는 의미에서 쓴 것 뿐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빨간색 필요하니까 단위는 뉴턴이죠.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로 방향 찾고 그 다음에 식에 놓은 다음에 힘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식이 뭡니까? 하나의 심볼이죠. 상징화된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은 이 F의 방향이 어딘지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식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식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로런츠 힘입니다.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다음에 크기는 BQV 사인 세타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판으로 가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대전된 입자도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힘을 받는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죠. 요걸 가지고 다음처럼 이렇게 3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자기장에 수직 입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평 입사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비스듬히 입사했을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직 입사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걸려있는데, 자, 이제 이번엔 전전하지 말고 양전하러 하겠습니다. 플러스 입자를 여기다가 수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우리가 지금 이걸 자기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대 입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90도 틀어갖고, 자, 이렇게 90도 틉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90도 튼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장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대전대 입자가 투입되는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편의상 얘를 자기장은 수직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대전된 플러스 입자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어떠한 속력 V로 등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속력 V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얘는 그러면 플레밍의 외속칙을 적용시킵니다. 자,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 내에서 양전하가 운동하는 방향이 그대로 전류 방향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전자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지만, 그럼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럼 얘는 힘을 위로 받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상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로런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힘을 위쪽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그 다음 순간 이렇게 방향이 꺾인 상태로 이쪽 방향으로 속도 V로 운동하겠죠. 속도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속도는 이쪽 방향인데 힘은 완전히 수직으로 받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바뀌죠. 근데 크기는 바뀌지가 않죠. 수직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목시킵니다.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양전의 운동 방향이 이쪽 북동쪽 방향이니까 얘는 이제 힘을 이쪽으로 받죠. 자,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 F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직으로 또 힘을 받았으니까는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은 바뀌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속력 V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장 안에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또 힘을 받죠? 뚫고 들어간 자기장에서 운동 방향이 이쪽이니까 전류 방향이 이쪽이라는 소리고 힘은 이제 이쪽으로 받죠? 그래서 얘는 그 다음 순간 이제 이쪽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 F를 받게 되겠죠. 맞죠? 자, 한 개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기장 영역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자, 얘는 일로 갈라야 되는데 이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는 그 다음 순간엔 이렇게, 자, 지금 깔맞춤 중이에요. 깔맞춤 볼만하죠? 자, 그럼 얘는 요번에는 요 정도로 이렇게 왔고 이쪽 방향으로 속도 V를 이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전류 방향이 저쪽이니까 힘은 이쪽으로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자기력 로런츠 힘 F를 받을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결국엔 자기장 내에 대전의 입자가 입사를 하면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원 운동을 하게 되죠? 어떠한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심력은 뭡니까? 그렇죠. 로런츠의 힘이죠. 나도 몇 년 동안 굳어져갖고 이게 빨리 개정이 안 돼요. 로런츠의 힘을 구심력 삼아서 원 운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장이 이제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이쪽으로 쭉 날아가겠죠. 속력 V로. 근데 자기장이 무한 평면이라면 계속 원 운동을 하겠죠?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원 운동이라는 소리죠. 역학 파트에서 배웠던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 운동한다 라는 소리는 구심력, 센트럴 포스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 힘을 누가 내주느냐? 바로 로렌츠의 힘, 자기력이죠? 첨자는 자기장의 이니셜 B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식이 두 개가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면은 구심력은 mr 오메가의 제곱. 자, 요 입자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이때 얘가 돌아가는 이 반지름 있죠? 이 반지름을 레디우스의 약자 r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지금 mr 오메가의 제곱 또는 r분의 mv의 제곱이라는 구심력을 받게 되는데, 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 게 뭐냐면 바로 qvb sin 세타였죠. 자, qvb sin 세타인데 세타는 수직이죠?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입사했으니까 수직입니다. 그죠? 수직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1이니까는 버리고 요런 식이 완성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풀게 될 문제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초식이 됩니다. 특히 R분의 MV의 제곱 QVB. 자, 얘를 끌고 온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찾을 건데, 자, V하고 V하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V는 그러면 M하고 R을 넘기면 M분의 그 다음에 Q, B, R이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속력 V는 원운동할 때 속력 V는 아주 짧은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S라면, 그죠? 아주 짧은 시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S라면은 얘가 이동한 시간이 주기가 되면, 주기라는 건 뭡니까?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그쵸, 한 바퀴 2파이 R이 되는 거죠? 자,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주기가 되면 거리는 원의 한 바퀴 2파이 R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항은 똑같이 N분의 QBR이니까 R하고 지으면 뭔가 하나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자, 주기 T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 T는, 자, 넘기면은 2가 아니고 주기 T가 넘기면 Q B분의 2파이 M이죠. 이 식, 여러분 6월 대수능 모의평가의 마지막 20번에 요 식이 등장을 하고 이걸로 문제를 풀게 됐었죠. 자, 그 요청도 영상인가? 거기를 보시면 6월 대수능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식은 아직 한 개 더 유도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이 식 어디를 찾아봐도 대전대 입자가 원운동할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는 반지름 R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뭐에만 의존합니까? 전하량과 자기장과 질량에만 의존하죠.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반지름 R하고 무관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식으로 올라와서, 자, 요런 것도 지금 요 식을 끌어내기 전에 요 식에서 R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 R은 한 방에 정리합시다. 반지름 R, QB 넘기고 M 넘기면 되죠? 그러면은 MV, 그 다음에 QB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식을 먼저 유도했는데 밑에 있는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반경, 회전 반경 R은 전하량과 자기장과 질량과 그 다음에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전하량이 똑같고 자기장이 똑같은 자기장에 전하량이 똑같고 같은 속력 V로 입사시키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회전 반경이 커지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배우시는 질량 분석기의 원리죠. 무거울수록 바깥쪽으로 삐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속력으로 입사했을 때. 그래서 막 피를 막 혈구하고 혈장하고 막 나누고 하죠. 이게 바로 질량 분석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뭐 우리가 흔히 뭐 원심분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요 두 개씩, 요 두 개로 그 6월 대수능 모의고사에 20번을 풀게 됐었죠. 잘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수직 입사하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직 입사하면 얘는 원운동을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반지름 R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직 입사가 시험이 제일 잘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평 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 입사를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로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수평으로 입사하면, 즉 대전된 양전압 플러스 입자가 이쪽 방향으로 속도 V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자기장 이쪽으로 가고 있죠. 전류 방향도 양전압 연동 방향이 이렇게 되죠. 즉 손가락 세기가 수직이 돼야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검지하고 중지가 나란해졌죠. 즉 얘는 아무런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 찍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그냥 계속 무슨 운동합니까? 자, 이따가 제목을 써야죠. 수직 입사하면은 바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등속입니다. 가속 아닙니다. 그런데 수평 입사하면 그냥 등속 직선 짝꿍 넣어야 됩니다. 힘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은 원운동도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력 운동이죠. 직선자를 빼먹으면 힘을 받는 걸로 여러분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직선자를 꼭 넣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논술에도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수능에도 반드시 내야 되는데 풀이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려서 수능에는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비슷한 개념상으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얘는 비스듬히 입사하면은, 자, 비스듬히 입사하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기장 얘는 조금 길게 그리겠습니다.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대전된 양입자를 속력 V로 이렇게 입사시키면, 자, 그쵸? 물리2는 2차원상의 운동이고 항상 어떤 각도 세타, 자, 자기장과 입사하는 그 각도, 여기 각도죠? 여기를 세타로 입사시키면 두 개를 나눠야 되죠? 얘는 X축의 운동과 Y축의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깔맞춤을 해갖고 이렇게 자 X축 운동, Y축 운동 합쳐갖고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Y축 운동 뭡니까? 자기장에 수직 입사한 거죠. Y축 운동은. 그래서 얘는 Y축은 다음처럼 원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원운동. 특히 등속 원운동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X축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줄여서 등속만 씁니다. 그러면은 X축으로는 등속하는데 Y축으로는 계속 원운동 하니까 결국엔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원운동도 하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런 운동을 할 겁니다. 이게 노란색이 무슨 운동입니까? 그쵸? 나선 운동이죠. 나선 운동. 즉 비스듬히 입사하면은 나선 운동을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오로라의 원리가 되는 거죠. 벤 앨런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칠판을 벌써 다 썼네.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지구도 분명히 하나의 자성체죠. 그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지구도 하나의 일종의 거대한 자석인데 태양이나 또는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대전된 전해량을 가진 소립자들이 지구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보호막이 있죠. 쉴드. 그죠? 우리 스타에 나오는 그 게임에 나오는 쉴드. 즉, 요 자기장 쉴드가 지구에는 있기 때문에 대전된 입자가 들어오면 하나의 방사능 입장이기 때문에 지표까지 도착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걸 막아줍니다. 자연은 위대한 거죠. 그 위대함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구학 시간에 이제 벤 앨런대라 그러는데, 자, 여기 로런츠의 힘에서는 두 개를 설명하는데, 방금 지금 이제 칠판이 좀 마르면 설명할 벤 앨런대하고 폴 효과. 대학교 전자기학 파트 배우실 때 벤 앨런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논술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벤 앨런대 그 내용하고 폴 효과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아두세요. 문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개편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없어서 뭐 얼마큼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근데 예를 보면은 요거 있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원운동 하는데 주기가 이 빨간색 식이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에 거리 있죠. 여기에 거리 L은 그쵸? 등속 운동으로 간 거리죠. 그러니까 거리는 그냥 거속시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즉 이 V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X축의 성분이 나오죠? 그 X축 속도 곱하기 여기 있는 T를 하면은 이 거리가 나오죠.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고 그 다음에 이 속력의 X 성분은 V 코사인 세타. 즉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하면은 여기 거리. 만약에 얘가 3회전했다. 그러면은 3T 하면은 3번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는 3T 곱하기 V 코사인 세타 하면은 이만큼의 거리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좋은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논술이나 수행평가를 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오묘하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매력있죠. 그죠? 어느 순간 다 말랐네. 자, 그래서 지구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 지구과학자죠. 자기 고유의 이름을 따서 띠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냥 벤 앨런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구를 그냥 수직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좌전축 꺾여있는 거는 잠시 빼고,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지구의 북극이 바로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구의 북극이 S극이고 지구의 남극이 N극이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바로 자기력선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한쪽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향이 바로 나침판의 N극, 즉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나침판 N극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거죠. 북극의 내부가 S극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자, 진짜로 아주 우연하게 수직으로 대전된 입자가 지구 자기장으로 입사하면은 원운동하죠. 그 자리에서 계속 원운동할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의 입자들은 89.999999999도로 입사를 해도 비스듬한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대부분의 입자들은 비스듬히 입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상징화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전된 입자가 자, 플러스로 뭐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게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하면은 원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지구 자기장에 걸려서 원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원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운 걸 보면 대전된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주위에 뭘 방출합니까? 러더퍼드가 설명 못한 게 그거였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대전된 입자가
특히 원자가 있고 주위가 전자가 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하지만 모형은 제시했는데 마이너스라는 전자, 대전된 입자가 원자의 주위를 원동하면은 주위에, 왜냐면 가속운동이죠. 구심력, 구심가속도를 가진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면 주위에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EMP를 방출해야 됩니다.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원운동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니까 결국에는 에너지가 방출되면은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결국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이 나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천재 물리학자인 닐 보어가 와서 해결해주죠. 양자가설로. 얘도 마찬가지로 대전대 입자가 지구장기장에 걸리면 원운동을 합니다. 그럼 주위에 전자기파를 방출할 거기 때문에 여기 주위에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전자기파를 이거 한방 배슬이 한방 날리면 쉴드가 까져요. 자, 요거를 만화도 없어지고 요걸 방출하니까는 에너지가 점점 잃겠죠. 에너지를 점점 잃으니까는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원운동을 하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요거 원운동을 하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는데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 이거는 너무 이론상으로 그리는 거고, 원운동하면 주위에 전자기파가 나니까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갑니다. 또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원운동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남극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반지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 장렬히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극지방에서만 보인다던, 그쵸? 지구학 시간에 배우셨던 바로 오로라죠. 오로라. 그래서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 벤 아일랜드 하나 알아만 두시고, 그 다음에 홀 효과는, 홀이라는 물리학자가, 자, 영어로 홀 이펙트입니다. 말 그대로.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렇게 찾아낸 건데, 요건 약간 입체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금속판이 하나 있습니다. 금속판이 하나 있는데, 자, 금속판에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상징화시켜서, 대전된 입자라는 걸 상징화시켜서, 이렇게 전자들이 많은데, 자, 지금 여기에 자기장을 걸 겁니다. 자, 거기 있는 그대로 자기장을 아래에서 위로,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자, 이렇게 자기장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걸면은, 얘도 로런츠 헤밍을 적용받죠. 즉, 전자가 지금 여기에 플러스, 자, 위쪽 여기 건전지가, 위쪽 방향 건전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그렸다. 내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죠? 자, 위쪽이 건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약간 혔네. 갑자기 약간 혔습니다. 대충 봅시다, 그냥. 자, 전전지 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요렇게 지금 전이차가 금속판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딸려가죠? 전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딸려갈 건데, 자, 로렌츠 법칙을 접목시킵니다. 자기장 안에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자기장 안에서 전자가 칠판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방향이죠. 여러분 쪽으로 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장 위쪽이죠? 그러면은 이 전자는 왼쪽으로 힘을 받죠.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는 가다가 직선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분명히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장을 걸면은 직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휘죠? 이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다 이쪽 빨간색 방향으로 휘어버립니다. 로런츠 힘을 받아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속판의 왼쪽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다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플러스의 높은 전위가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전자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으면은 양단에 뭐가 형성됩니까?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위가 형성되죠. 맞습니까? 요때 그래서 이 전자들이 로렌츠 힘을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받을수록 왼쪽으로 많은 전자가 몰리겠죠. 즉 전자가 많이 몰리면 많이 몰릴수록 전이차가 크게 형성되죠. 그래서 얘는 뭐에 쓰겠습니까? 여기하고, 더 이상 색깔이 없네. 여기하고 여기 양단에 전이차를 측정하면 전자가 얼마나 많이 로렌츠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유식한 말로 여기는 뭐 안 나와있네. 그냥 센서라고 나와있는데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단의 전이차를 측정해서 얼마나 센 자기장이 걸려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미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교재는 안 나와있네요. 가우스미터. 자기장이 약한지 큰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양단의 금속의 전이차만 측정하면 되죠. 자, 이게 홀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뭐, 어느 정도 다 했네요. 다 했고, 중요한 게, 여기 약간 보이죠? 여기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에 가보면, 유럽연합국에서 돈을 모아갖고, CERN. 뭡니까? 그쵸?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반경이 거의 수킬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는 저기 포항공대에 직선으로 만든 리니어 가속기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놓고,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전자를 놓으면은 플러스자로, 플러스로 딸려가겠죠. 전기를 받아서. 점점 가속될 겁니다. 전기력, 힘을 받았으니까 F 이퀄 MA, 가속이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서 부딪히면은 깨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뭐, 200m 밖에 안 되는 리니어 가속기로는 입자를 깰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연합국에서 돈을 투자해갖고, 그 스위스에다가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입자 가속기에 이 로런츠의 힘이 접목된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걸어갖고, 자,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얘를 D라고 부릅니다. D. 생긴 모양이 D죠? 위에 D, 아래 D. 반대로 대칭시켜 놓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양전하가 있는데 얘를 지금 깨고 싶은 겁니다.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핵을 깼더니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를 집어넣고 또 돌렸더니, 그렇죠? 쿼크라는 걸로 또 깨지는 거죠. 6개의 쿼크로 깨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원리는, 자,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장을, 방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얘가 방향을 안 그렸네. 얘가 지금 위쪽으로 어떠한 속력 V로 지금 입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 그 다음에 힘을 왼쪽으로 받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로런츠 힘을 받아갖고 드디어 원동을 시작합니다. 색깔이 더 이상 없네요.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은 자기장 해놨고, 자, 그냥 흰색으로 합시다. 점선으로. 얘는 이렇게 원동을 등속 원동을 해갖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그럴 때 여기 이제 사이는 왜 원으로 안 만들고 여기는 뛰어났나 하면은 여기에는 전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원자핵이라고 봅시다. 원자핵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원운동을 했을 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를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핵은 아래로 가속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가속됐습니다. 속력 V가 더 커졌죠? 더 커지면은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더 큰 속력으로 여기 입사합니다. 밑에 뒤로. 그럼 얘는 이렇게. 그래서 원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또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에 전기장을 돕니다. 그럼 전기력을 받아서 또 더 크게 V'으로 가속을 하죠. 또 돕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또 전기장 돕니다. 그럼 V 더블''으로 가속이 되고 또 돌죠. 계속 돕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올 때마다 주파수가 있죠. 진동수가 있죠. 그 진동수에 맞게 교류전압을 걸어줍니다. 계속 가속이 되도록. 그럼 얘가 여기 건너갈 때마다, 이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가속이 되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원하는 속도가 됐을 때 이론값으로 계산을 해놨겠죠. 그 속도가 되면은 이 자기장을 꺼버립니다. 그럼 자기장 끄면은 로런츠 힘도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날아가죠. 그러다가 또 다른 자기장 평면에 박아갖고 깨집니다. 그때 실제로 보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장애물한테 볼 수가 없죠. 그 자기장 평면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입자의 전하량과 질량과 이런 걸 다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쿼크를 다 발견하게 되죠. 안 깨지면 더 세게 돌리는 거죠. 더 가속시킵니다. 가속시키면 시킬수록 속력이 커지니까는 어느 순간은 깨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6개의 그 기본 입자를 다 발견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뭐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는 모릅니다. 이 쿼크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많은데 전하량들이 분수값을 가지죠. 뭐 이제 물리 1에 나오는 내용이나 자세한 얘기는 오래 걸리니까 못하겠지만, 요게 쿼크 이제 소립자로 나오면서 저거를 기본 전하량 하면은 모든 물리학이 다 깨지기 때문에 전하량을 음수로 지정하기 시작하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운 거는 로런츠 힘이고, 물리 2,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수능 그 문제풀이나 아니면은 로런츠 힘만을 골라놓은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괜찮았죠? 틀린 부분이나 좀 어색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다른 학생이 볼 때 이해를 좀 도모시켜 주시고, 쓸데기 없는 어떤 좀 캐스터네츠 소리 낸다? 알지? 자,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Wake up. Get up. Shut up. Goodbye.